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데 참여를 해서 여기에 참여한 카이스트나 이런 그 첨단 의료 부분, 그런 또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과학 박사님들하고 이런 이 첨단 산업을 어떻게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회의를 해서 결국은 이런 첨단 산업 분야들은 대부분 다 스타트업 초기 사업들이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르죠. 역시나 이제 이런 박사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 장관한테 예산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적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검증 등을 통해서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 규모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설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 스타트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기업들이지만 이미 코스닥에 기술성 검증을 통해서 상장을 해서 한 100억 정도, 미니멈 100억에서 몇백억 정도의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수익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받고 있는, 좀 우려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하여튼 어저께 이제 윤석열 등이 이러한 그 첨단 기업들과 만나서 이제 수출 전략 회의를 했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리고 정부 그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예산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이런 인공지능 AI 의료 관련주들에게 묻지마 매수세가 좀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연초에 인공지능 바람이 불면서 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뷰노니, 루닛이니, JLK 같은 종목들은 상장한 지 1년 미만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도 지난 연말 12월 29일 대비해서 오늘 6월 2일까지 했을 때 뷰노는 279%나 급등을 했고 루닛은 226%, JLK는 28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장을 한 딥노이드나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 그 상승률이 좀 덜한 편이죠. 이게 테마 바람을 좀 덜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뷰노나 루닛이나 JLK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AI 기술과 접목된 그 의료 기술 이쪽 분야고, 또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뭔가 좀 첨단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더더욱 묻지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종목에는 기관 투자가 잘 못 들어가죠. 왜냐면 워낙 자본 규모도 작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쳐다도 안 보죠. 자, 루닛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29억 하던 매출액이 100억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상장을 통해서 그만큼 이 영업력을 또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하지만 이 영업 비용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자,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분기 손실도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손실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근데 주가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마 바람을 타고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무시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 돈의 힘으로 떠받쳐서 밀어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나 이런 걸 따진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테마 바람을 불고 그 테마 바람이 꺼질 때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두고 봐야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도 이 주가가 이 테마 바람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쫓아가서 잡은 투자자들은 상투에 제대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금이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는 마음에 계속 기다리다가 점점 원금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뷰노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보면 매출액이 4억 하던 매출액이 17억으로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단순히 봐도 한 300% 성장을 한 거죠. 왜냐면 4억 9천 정도 하는 매출액이 17억 7천만 원이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숫자에 비해서 500%가 넘는, 그러니까 3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준 겁니다.
영업 손실액은 56억 손실을 보던 게 40억 정도로 소폭 줄어든 모습이고, 단기 순손실도 여전히 56억 하던 게 39억 정도 여전히 단기 순손실을 보고 있죠. 이 뷰노 같은 경우도 안과 질환 쪽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즉 안과 의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엑스레이 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드는 중소형 병원들을 위한 이 엑스레이 영상 진단 기기 안에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을 여기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 공시한 걸 보셨겠지만 뷰노 거 이 삼성전자 납품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게 몇 억밖에 안 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매출액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치고는 너무 그 투자비가 과다한 거죠. 아직은 뷰노도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의문인 상황이고, 안과 질환이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영상 진단 솔루션 이런 기술을 갖고 그 다양한 사업 분야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자, JLK도 마찬가지로 그 영업 수익이 작년 9,700만 원에서 올해는 9억 9천이니까 10배가 늘었습니다. 단순히 봐도 10배의 영업 외형이 성장을 했고, 영업 손실은 29억 손실 보던 게 12억으로, 그러니까 손실액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30억 보던 게 9억대로 줄었으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JLK도 마찬가지로 영상의료 진단 쪽이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이나 암 진단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러한 그 암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에게 맡겨서 장비한테 맡겨가지고 그러한 진단을 나왔을 때 이걸 의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이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의사들의 이 업무를 자체를 이제 이 JLK가 만든 인공지능 AI 의료 기기에 이로 진단 기기에 떠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추고 또 그 외형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이죠. 여전히 틈새 시장에서 이들 앞에서 말한 이런 그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 AI 관련주들은 영상 진단 쪽에서 틈새 시장을 보고 기업을 만들었고, 또 그 기업에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그 테마 바람을 타고 제대로 오른 건데요. 예전에 3TV나 또 그 메타버스 같은 그 이런 테마 바람을 탔던 종목들, 그때 상장했던 종목들이 그 700%, 80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계속 적자를 2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자체적인 사업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 회사들의 주가는 결국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은 처음 출발한 자리로 주가가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늦게 운이 좋아서 지금 잡아서 여기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내가 쫓아가서 잡았을 때가 상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